네, 잔말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 2부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슈, 레디, 액션! 야, 왜 그래?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 다 아프다고. 왜 그래? 너도 그 전염병이야? 전염병? 누가 또 아프대? 그 취업 준비하는 애들 다 아프잖아. 그 뭐였지? 취준생 골병, 거기다가 뭐 대기업 상사병 모르냐? 어디 좋은 약 좀 없대?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약 있는데. 뭔데? 취업. 네, 요즘 취업 준비에 탈락의 충격까지 더해지면서요. 우리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취업 준비생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증상이 가볍게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는 20대에 몸도 마음도 아픈 우리 취준생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취준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의 건강 언젠가 한 번은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기 왜 이랬어요? 오늘 연기가 자막이 막 당황을 하던데 자막이. 진짜 자막 순서대로 했는데? 그래요? 네. 아니 연기가 왜냐면 이 톤 설정 자체가 아픈 톤이어가지고 대사 전달이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 분발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연기력으로 계속해서 또 보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어학원 다니지 말고 당분간 연기학원에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진짜로 실제 두 사람이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어때요 요즘에? 저 건강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잠을 못 자요. 일단 그 하나 뭐 시험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다음 발표 날 때까지 뭐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까지 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막 동생한테도 엄청 쌀쌀맞게 대해서 동생이 저한테 막 화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야, 진짜 이거 방송에서만 보는 그 화난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지는군요, 집안에서는. 예. 그래요. 민호 군도 건강이 안 좋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한 거 아니라서 좀 괜찮지 않아요? 네, 오늘 감기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주변 친구들을 많이 보면요. 그러니까 윤선 양 포함해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진짜 취업 준비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취업에 돼서 간 애들 보면은 이제 뭐 워크숍이나 뭐 이렇게 갔다 오면 걔들도 상태가 또 안 좋아서 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답이 없구나. 맞아요. 예. 취업만 되면 뭐 몸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다 결국에는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예.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 겪는 건강 이상 증세 한번 조사 결과를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은 증상이요. 1위로 나타난 게 바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였습니다. 무려 65.1%였고요. 뒤를 이어서는요. 만성 피로가 53.8%, 장염 등 소화불량, 그리고 두통과 피부 트러블, 폭식증과 탈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요. 특히 이 구직자 4명 중 1명은요. 병원 치료 등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폭식증도 지금 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꼭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폭식하시는 분들이. 뭐 취업 때문에 힘들어서 폭식하는 거라고. 예. 아무튼 저는 뭐 이 중에서 그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만성피로, 수면장애 이런 거는 정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예. 당연히 예민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세 분도 이렇게 한창 취업 준비하실 때 좀 이런 건강 이상을 느끼셨어요? 저는 별로 별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왜 그랬냐를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쨌든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전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뭐 할 때는 없었는데 한번 제가 한 2008년인가 사업에 한번 망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 하시네요. 좋은 얘기만 하시다가. 근데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그 사람들과 같이 하다가 딱 했는데 되게 좀 신뢰성 있는 그런 뭐 언론도 있었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너무 그냥 쌩하고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도 있고 해서 어쨌든 마음은 전혀 아니 뭐 이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툭툭 해서 또 금방 일어나긴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우울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원형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몸이 반응을 한다는 신체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스트레스 받긴 받는데 애써 마음으로 그냥 그 위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때 좀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취준생들이 그 나이에 이제껏 겪은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고. 철수 씨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저도 뭐 취업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 안 하고 사실 제가 요즘 수영하는데 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정도 부상은 있죠. 근데 이게 취업 때문은 아니고 사실 저도 이게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자기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몸에 좀 이상이 생기는 건데 그걸 또 취업 탓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취업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약간 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자기는 안 되는데 나무 되면 또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못 나가면 또 스트레스 쌓이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네. 홍 쌤께서 보시기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건 예.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죠. 정신적. 그리고 여기 나온 문제줄 중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예전에 제 학생도 그 스트레스성 탈모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탈모도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결국엔 그 흑채 같은 거 뿌리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어이구. 한 1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취업했던 학생도 있고요. 예. 제 학생 중에는 실제로 틱장애가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틱? 본인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뭐 깨깨깨깨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친구도 구직 활동을 2년 정도 했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뭐 청년들이고 힘들고 속상하고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또 그 모바일로 뭐 게임 같은 거 밤늦게까지 항상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닌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도 많이 쓰고 인적성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 여대생들한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류가 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만큼이나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뭐 하나 떨어졌을 때 이거 왜 떨어졌지 뭐 이렇게 자괴감을 갖기보다 무슨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붙게 되면 이거 왜 붙었지? 약간 좀 이런 모드로 구직 활동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마치 뭐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자꾸 좀 도전하기 위한 좀 모드 전환을 해야 또 다른 엔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주리 씨도 예전에 이제 방송 데뷔를 위해 준비할 때 네. 어떤 몸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윤선양에게 예. 사실 아까 좀 해주고 싶었었던 말이었는데요. 예. 일주일 뭐 2주일 잘 못 자는 거는 당연히 너무 힘든데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못 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 아침에 해 뜨고 꼬박꼬박 게임하지도 않았고요. 예.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런 단순히 힘든 때문에 정말 그냥 몸이 반응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제 몸이 반응을 해서 아침에 해 뜨고 자고 일어나고 밤을 이틀 새봐도 또 해 뜨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릴 정도로 지나가요. 정말로. 내가 그랬나? 할 정도로 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기에는 6개월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긴 합니다. 좀. 아무튼 제가 이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잠 못 자게 되고. 예. 이시안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아니 근데 저 반응은 네. 그 실현당했을 때 많이 나오는 반응이라 그게 남자 관계가 있나를 물어보려고 했었죠. 뭐 실현당했을 때는 한 이틀 정도 뭐 이틀 잠 못 정도는. 자나요? 하지만 여긴 6개월이었다는 거.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건강 이상 등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고, 과연 그렇다면 그 압박감의 종류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 더 압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있죠? 네, 맞습니다. 압박감의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막연함이 70.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도요, 54.9%로 절반 이상이 나타났고요. 스펙 등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괴감, 그리고 금전적인 압박감, 또 아무 쓸모도 없다는 무기력감도 있었고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그리고 탈락할 때마다 드는 우울감도 또 순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부모님께 실망을 좀 안겨드렸다는 죄책감 등의 순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각종 정신질환이 다 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너무 걱정인 게, 젊을 때는 정신도 제일 건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력, 그쵸.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조사 결과만 딱 떼놓고 보면은 자살을 생각했던 이유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좀 극심한 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저도 그럼 예. 취준생하고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파란 창, 녹색 창 있잖아요. 거기다- 네이버요? 예. 아, 되는군요. 네이버에 딱 쳐봤는데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오늘 그 방송 들어가기 쳐봤는데 취준생 한다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예. 첫 번째 자동 완성이 취준생 우울증. 첫 번째 자동 완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학생들 보면은 우리 철수 씨, 뭐 후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에 막 출연하려고 하는 네네. 사연 보내는 그 후배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조언을 해줘요? 오늘 한번 방송을 통해서 똑같이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쵸, 후배는 후배인데 뭐 경쟁자이면서도 후배인 친구들이죠. 네. 근데 사실 뭐 이거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뭐 취업이 계속 안 되니까 집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집 눈치를 보면서 계속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눈칫밥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모도 더 볼썽사나워지고 뭐 더 안 되고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 원하던 데 취업이 됐는데 또 돼서도 되게 우울해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약간 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극복을 해야지만 나중에도 행복해지지 뭐 그거를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좀 마음 굳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다시 돌고 돌아요. 뭐가 돼도 힘들고 돈을 벌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언제 바뀔 거라는 좋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예. 나만 그런가? 네. 홍쌤께서도 좀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취준생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보다 저는 더 속내에 있는 건 적이 없어지는 그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다니냐? 저 학교 다닙니다. 지금 뭐해? 어떤 일 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 유예도 굉장히 길어지는 게 지금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지금 뭐 하니? 저 재수합니다. 저 삼수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학생을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꿈이 있고 그거에 대한 걸어나가는 일정의 과정이니까 취업이 힘들다는 것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게 취업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죽이지 말고 다들 힘드니까 재수생들이 당당하게 저 재수학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는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의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좀 뛰면 그나마 조금 마음가짐이 가벼워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좀 편해요, 윤선양? 아니면 더 불편해요? 사실요. 예. 진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되게 그냥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저 6개월 못 잤다고 하니까 좀 위로되죠? 네, 근데 6개월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뭘 또 서로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올겨울에는 좀 숙면 취하시길 바라겠고. 자, 뜬금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가슴에 자신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를 새기고 있잖아요. 좌우명이라고 우리가 또 흔히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좌우명을 한번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아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제 한 분씩 보고 설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우 군 끝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상황, 제 상황이랑 조금 이제 연관돼 있는 거기도 한데 뭐 사실 좌우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마다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 얻고 있으면 그냥 그거 따서 내 좌우명이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끝까지 간다고 했던 표현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되지도 않는데 그냥 끝까지 가라 이게 아니라 뭔가 주변 친구들도 보고 저 자신도 봤을 때 최소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끝까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번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준비를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끝까지 간다. 아,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윤선양의 좌우명은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네. 근데 사실 제 인생의 전체적인 좌우명은 따로 있어요. 그게 멋진 여자가 되자거든요.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난 정말 멋진 여자로 살았어라고 되는 게 제 최종 목표고요. 아, 멋쟁이. 네. 예. 그리고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는 항상 제가 어떤 뭐 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글귀예요. 진짜로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항상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이런 좌우명을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리 씨의 좌우명,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자.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인성의 뭐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자를 되뇌이면서 좀 살았던 것 같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기가 좀 착하게 대처를 하면 합리화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나쁜 거야. 난 착하게 했어.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면 또 복도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이 말을 좀 되뇌이면서 삽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주리 씨는 착하죠, 실제로. 예. 이시안 대표님의 좌우명은 나.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여기 써야 되는 게 뭐 힘들 때 이제 꺼내보는 그런 말 한마디라든가 힘들 때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거가 뭐냐 그걸 써라라고 해서 저는 사실 좌우명 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그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일이 어렵게 되고 힘들 때 결국 믿고 의지할 건 나밖에 없는 거고 잘못돼도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해보고 잘 되면 또 그것도 내가 다 그 열매를 따는 거니까 결국 나에 대한 자존감 믿고 나를.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게 이제 저는 좌우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철수 씨의 좌우명은 인생 모른다. 네네. 혹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 사실 주식 쪽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요. 예.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꿈을 이룬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꿈을 이뤘다고 해도 그 과정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자기가 한두 개 틀어졌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좌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물론 고난이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하한가만 치는 종목은 없거든요. 하한가 치면 언젠가 또 상한가 칠 날도 오고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하한가만 치는 종목 알려드릴까요?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아, 듣고 싶지 확실한 않아요. 거 하나 있는데. 혜진 씨 따라가면 대부분 그렇게 남들은 반토막이 나는데 나는 새꼬시가 되더라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기자 선생님의 좌우명 들어보겠습니다. Just do it. 예, 많이 들어본 문구죠? 저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임원분들과 같이 좀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 보면 그 성공한 직장인들이시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 뭐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그분들의 공통분모가 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도 술자리 하잖아요. 야, 뭐 반도체 공정기술 과정 좋다고 하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임원분들은 술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디다 메모를 하거나 바로 좀 행동을 취해요. 결국엔 이 액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진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열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면 되는데 야 이거 뭐 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써야 되는 건가 뭔가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려고 하고 어디다 메모하려고 하고 기록만 하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노력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더 부족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실행을 해라. 저도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생각이 났을 때 작은 움직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딛어야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굉장히 큰 걸음을 가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좌우명을 하나 공개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제 좌우명은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입니다. 예, 내가 재밌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 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야. 역시 저의 좌우명입니다. 네.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좀 롱런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우스운 소리 같지만 정말 제 좌우명입니다. 예.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오늘도 좀 격려의 한마디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민우 군이 할까요?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그러니까 뭐 주변에 하도 당장 어제 저녁만 해도 친구한테 격려를 해주고 와서 네. 이제 뭐 그때 했던 얘기 하면은 사실 진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다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다들 정말 그 자체로도 가치가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 취업 문턱이라는 그 조건에 안 맞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예, 우리 모두 끝까지 한번 제대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업 토크 잡담 함께 해주신 6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